기름값이 급등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대상에 등유가 제외되면서 최근 1년간 7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가 분양 공모 절차에서 필요 이상의 자격 요건을 내세워 논란입니다. 지난 공모 절차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관련 내용 집중 취재했습니다. 2027년 세계대학 경기대회는 충청 메가시티 초석을 다졌다는 데서 의미가 큽니다. 열악한 스포츠 인프라와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주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공직자 23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적발된 공직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농업용이나 난방 연료로 쓰이면서 서민 연료라고 불리는 등유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대상이 아닌 탓에 최근 1년간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인데요.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포기할 지경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난방용 등유를 사용하는 원예나 화해 시설 농가들은 겨울 농사 걱정이 태산입니다. 천정부지로 오른 기름값에 시설하우스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한 농가는 급한 대로 3중 비닐막을 치고 난방용 부직포를 덮었습니다. 치솟는 기름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농업용 전기를 이용한 온풍기도 설치했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오르지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오르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은 또 그런다고 고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추울 때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지난해 10월 리터당 800원 선이던 면세 등유는 1,400원대까지 올라 1년 새 7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도내 주유소 곳곳에서도 등유값이 휘발유값을 뛰어넘는 역전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등유는 유류세 감면 혜택이 없는 데다 겨울철 난방 수요까지 겹쳐지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절반에 가까운 농민들이 시설하우스의 온도를 낮추거나 겨울 농사를 포기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겨울 작경을 포기하는 대신에 기름을 안 때는 10월에서 12월까지 재배한다면 잠깐 쉬었다가 4월부터 7월까지 또 이제 출하하고 하는.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 감산을 결정한 데다 정유사까지 경유 생산 라인과 겹치는 등유 생산을 줄이면서 당분간 등유값 상승으로 인한 농민 고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최근 청주 테크노폴리스가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용지 2개 블록이 포함된 4개 블록에 대한 분양 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응모 자격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짓는 시공 능력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자격 요건을 내세운 겁니다. 먼저 홍우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가 이번에 내놓은 용지는 공동주택 2블록, 주상복합 2블록 등 모두 4블록입니다. 건설사 등을 상대로 추첨이 아닌 설계 공모를 통해 심사를 하고 땅을 팔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응모 자격은 이렇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등록자 및 부동산 개발 등록업자로 못 박은 것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시공 능력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을 할 수 있는 면허 2가지 모두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주택법이나 부동산 개발업법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주택건설사업 면허면 참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도한 공모 제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의 주상복합 비율은 80%대 20%입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측은 명품단지를 위해 공모 자격에 제한을 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미 지난 2020년에도 같은 공모 절차로 분양을 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업계는 부동산 개발업 면허가 왜 필요한지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택지 개발로 아파트 용지를 공급하는 LH 같은 공기업들은 주택건설 사업 면허를 기본 자격으로 시공 능력과 안전, 친환경 지표, 에너지 효율 등의 가산점을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자 이쪽 업체 가능하시고 자격 요건에는 따로 없어요. 청주 테크노폴리스에 20%를 출자한 정주시는
불필요한 면허를 요구해 논란을 일으킨 것은 맞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CJEB 홍우표입니다. 네, 이렇게 쉽게 납득하기 힘든 공모 방식을 들고 나온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3년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고 그때나 지금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진이 지난 2020년 청주 테크노폴리스가 진행한 사업자 공모 방식을 살펴봤더니 상식과 공정은 안중에도 없고 꼼수만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안정은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청주 테크노폴리스 측은 전에 없던 공동주택 공급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이전까지의 추천 방식과 달리 설계 공모로 바꿨고 이중의 자격 요건을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공모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사업 의향서 제출 기한은 단 사흘. 뜬금없이 내건 부동산 개발업 등록 자격을 취득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일정이었습니다. 사전 정보가 있지 않는 한 공모 신청이 불가능했고 지역 건설사 대부분은 의향서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꼼수는 이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을 근거로 공모 절차와 고지는 일간지와 홈페이지 공고를 필수로 하는데 청주 테크노폴리스 측은 충북이 아닌 타 지역의 신문, 그것도 발행 부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매체에 공고를 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조차 공식적으로 구독하지 않는 신문입니다. 이에 대해 청주 테크노폴리스 측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며 충북 지역 건설 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적인 시비는 피했겠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공모 절차였습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민간 개발의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청주시가 지분 20%를 출자한 공적 성격이 강한 개발 사업입니다. 그동안 청주시 출신 공무원들이 대표를 맡아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불경기 등으로 사업 초기 어려움을 겪었지만 당시 청주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른바 PF 지급 보증으로 순통을 탔고 이후에도 인허가, 문화재 시발굴 등 각종 행정적 지원에 힘입어 업계에서는 속칭 대박 사업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사업의 최대 주주인 신영은 지금까지 배당금으로만 200억 원 넘게 가져갔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청권이 공동 유치한 2027년 세계대학 경기대회는 메가시티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 대회 준비 과정에서 열악한 스포츠 인프라는 물론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데요. 조용관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피수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총회에서 2027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 개최지로 충청권 4개 시도를 확정했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가 세계에 처음 소개된 겁니다. 이번 충청권의 대회 유치는 그야말로 쾌거입니다. 충청권이 나아가야 할 메가시티 완성에도 강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번 대회 유치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각종 공통 현안에서 협력을 강화해온 4개 시도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지방정부 공동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체육시설과 국제 인지도 등에서 크게 앞서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를 따돌렸습니다. 충청권이 하나가 돼서 이러한 쾌거를 이뤄냈기 때문에 이러한 쾌거를 메가시티 이루는데 동력을 삼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청권에서 처음 개최되는 국제종합경기대회는 열악한 충북의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무슨 체조 경기장 하나를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청주에는 지금 저 있는 체육관을 고쳐서 쓰든 새로 만들든 제대로 된 스타디움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또 충청북도가 최근 강한 톤으로 주장한 청주공항 활주로 증설과 국제노선 확대, 청주 도심 통과 철도 등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150여 개 국가에서 인천이랑 청주공항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청주공항의 노선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충청권 내부에서도 원활히 이동할 수 있기 위해서 세부적인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확정에 이어 이번 유대회를 공동 유치한 세종시에서는 KTX 세종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청주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공직자 23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14명이 검찰에 송치된 데 이어 지금까지 이 업소에서만 모두 37명의 공직자가 적발된 겁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5월과 9월 경찰은 청주 한 마사지 업소에 불법 성매매 첩보를 입수해 단속을 벌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업소에서 고객 480명의 명단과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지난달 먼저 150명을 불러 조사를 했는데 이때 14명의 직업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30명에 대한 2차 조사에서는 추가로 23명이 확인됐습니다. 소방 등 국가직 공무원과 음성 영동 괴산군 공무원, 교사 4명 등 교육직 공무원도 5명 포함됐습니다. 직업 군인도 13명이 끼어 있었습니다. 전체 480명의 신원이 전부 확인된 가운데 공무원이 37명입니다. 공무원들의 그런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력한 처벌, 징계, 페널티로 좀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하고 이후 일반인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오늘 수험생에게 수험표 배부 이후 각 시험장별로 예비 소집이 진행됐습니다. 예비 소집에선 수험생들에게 시험장과 시험실, 주의사항 등이 안내됐습니다. 내일 수능은 도내 38개 시험장에서 12,630명이 응시합니다.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을 1년 이상 내지 않고 있는 충북의 고액 체납자가 3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청북도가 누리집에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 명단에 따르면 전체 체납액은 127억여 원으로 이 가운데 청주시가 54억 7천만 원, 15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개인 체납자 1위는 제주도에 사는 50대 이모 씨로 음성군에 내야 할 취득세 2억 9천만 원을 체납했고 법인은 속리산 개발로 취득세 3억 9천만 원을 보은군에 납부하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특수목적법인 충북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주식회사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 남성초와 옥천 삼양초, 옥천고 등 3개 학교에는 각각 돌봄과 놀이시설, 고교학점제 등에 맞춘 증개축이 진행됩니다. 도교육청은 증개축 이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주식회사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고 이후 20년간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합니다. 지난해 노근리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가 오늘 추가 희생자 신고를 위한 1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실무위원회에선 실무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지난 6개월간 추가 접수된 노근리 사건 희생자 2명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 심사로 확정된 노근리 사건 희생자는 226명, 유족은 2,240명입니다. 충청북도가 입법을 추진 중인 가칭 바다 없는 충북지원특별법이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충청북도 입법추진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충북과 경기를 맞댄 7개 시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병을 중부내륙 연계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했습니다. 또 법안에는 중부내륙 연계지역의 발전 종합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 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가 충주시 문화동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경찰과 검찰을 통한 수사가 아닌 국정조사와 특검을 진행해 책임자를 명백히 가려내고 처벌해야 한다며 시민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내일 수능 시험이 치러집니다. 고생한 수험생들과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서로 수고했다, 다 잘 될 거다 같은 따뜻한 격려를 나누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분들 푹 주무시고 내일 시험 잘 보시기를 응원합니다. CJ 예비 8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